자영업 3년째 접어들었을 때의 폐업률이 80%입니다. 80%. 사장님들이 있는 상권에 간판이 몇 번이나 바뀌었나요? 보통 한 동네에 식당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으신가요? 보통 개가 넘게 있습니다. 1억 이상의 매출을 하시는 분들은 명확하게 안다. 이런 포인트들이 있다는 거죠. 월 매출 1억 이상 치는 사장님들과 1억을 치지 못하는 사장님들의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해서 들고 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마코장입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운영하는 사장학교 강의를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제 사장학교를 제가 2주 텀으로 전국을 돌면서 강연을 다니고 있는데요. 한 번 열 때마다 50분에서 100분 정도 와주시고는 합니다. 그렇게 이제 강연을 끝나고 나면 강연을 들으러 온 청중 중에서는 장사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 심지어 가게를 12개씩 운영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가게를 하나도 정말 힘들게 운영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마케팅 회사를 운영을 하면서 수백 팀의 클라이언트들과 상담을 하면서 다양한 사장님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게 됐습니다.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니까 놀라운 공통점들이 보이더라고요. 바로 월 매출 1억, 굉장히 상징적인 매출이죠. 월 매출 1억 이상 치는 사장님들과 1억을 치지 못하는 사장님들의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들을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해서 들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고객의 니즈 파악입니다. 너무 뻔하고 사실 진부한 단어죠. 니즈 파악을 해라.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라. 너무 당연한 말이기도 하고 너무 뻔한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배달 매장을 1,000만 원으로 창업해서 월 매출을 1억 2천만 원까지 끌어올리고 일식 경력 아무것도 없이 횟집을 5개까지 늘리는데 8개월 걸렸습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까지 물고기 빈을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케팅 선생님으로서 어디 강연을 연다고 하면 100분 정도 이렇게 어느 지역이나 모여주시고 또 120개의 클라이언트 분들 매장을 관리해주는 마케터가 되어 있죠. 이렇게까지 되는 데에는 비법이 있습니다. 바로 고객의 니즈 파악입니다. 결국에 저희 또한 식당을 운영하시는 아니면 뷰티든 숙박업이든 헬스장이든 우리는 사장님이기도 하지만 우리 또한 밥을 먹으러 딴 데를 가기도 하고요. 우리 또한 잠을 자러 딴 데를 가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또한 사장이기 전에 소비자라는 거죠. 상상을 같이 해볼까요? 땡땡 맛집을 검색을 했을 때 사장님들은 1위부터 20위, 30위까지 하나도 안 빼놓고 다 눌러보시나요? 아니라는 거죠. 눌러보는 매장들이 있고 그냥 안 눌러보고 스쳐 지나가는 매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르는 매장들은 어떤 매력적인 요소 때문에 눌렀는지, 스쳐 지나가는 매장들은 어떤 매력적인 요소를 못 봤기 때문에 스쳐 지나갔는지, 그러면 우리 매장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온라인상에 노출이 되었을 때 사진과 카피라이팅, 쿠폰명 이런 것들로 후킹을 할 수 있게 세팅이 돼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보통 내 새끼는 예쁘게 되어 있어요. 내 새끼는 어떻게 돼 있어도 남들이 괜히 싫은 소리 하면 보는 눈이 없는 거고 그놈이 이상한 걸로 치부해버리고 감싸게 돼 있습니다. 팔은 안으로 붙기 마련이죠. 이거를 명확하게 보지 못하면 잘 될 턱이 없겠죠. 이럴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한테, 제 주변 사람들한테 다 까놓고 물어봅니다. 야, 부모님 모시고 간다고 생각하고 강남 맛집 검색해서 골라봐봐. 쭉쭉쭉 하면 순간 멈추고 어떤 매장을 누릅니다. 여기 어떤 것 때문에 눌렀어? 인테리어 때문에요. 분위기 때문에요. 음식이 맛있게 생겨서요. 가격이 궁금해서요. 야, 그러면 이번에 여자친구랑 간다고 생각하고 여수 맛집 검색해봐봐. 어떤 요소 때문에 골랐어? 여자친구가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데 좋아할 것 같아서요. 이제 이런 포인트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포인트들을 짚고 우리 매장들의 타겟은 무엇이며 그 타겟들의 니즈는 무엇일지, 그럼 우리가 그 니즈를 충족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성공하시는 분들, 가게를 10몇 개 운영하시는 분들을 보면 몸은 하나잖아요. 근데 가게가 14개, 12개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하나하나 다 신경을 쓸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여유를 많이 부리십니다. 근데 가게를 한두 개 운영했을 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를 들어보면 정말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시스템이 잡히기 전까지는 미친듯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미 직영점이 10개가 넘어갔다는 거는 사실 그거는 자영업자라고 볼 수 없어요. 하나의 기업입니다. 기업의 대표님이지 자영업자라고 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게를 하나 운영하는데 저는 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쉬어버리면 계속해서 쉬고 싶고 또 이만큼 힘들다고 그때 쉬어버리면 다음에 무조건 이만큼 힘들 때마다 쉬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이 점이 점점 낮춰진다는 거죠. 사실 일이라고 하는 게 안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장사가 재밌고 하더라도 진짜 진상 손님 한 명 만나면, 인류애가 떨어지는 손님 한 명 만나면 정말 장사고 뭐고 다음날 그냥 다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저도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루하루 꾹 참고 그냥 순전히 일만 해서는 안 되겠죠. 공부하고 실천하고 또 안 되는 거 있으면 보완하고 재실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달, 6개월, 1년 뒤에 엄청나게 성장이 돼 있고 성장을 기반으로 또 매장
매장을 확장을 하고 수많은 시행착오 겪으면서 하는데, 이 과정에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는 없다는 거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던가 욕심만큼 뛰든가. 힘들다고 투정 부리고 막 그만하고 싶다고 찡찡거리시는 사장님들이 계세요. 그러시면 간단해요. 이 문장 떠올리시면 됩니다. 욕심을 버리든가 욕심만큼 뛰든가. 힘드시면 그만하세요. 누가 장사하라고 칼 들고 협박했습니까? 사장님이 선택한 길이고, 힘들면 그냥 욕심 조금 내려놓으시고 만족하시고 살면 됩니다. 그 삶에. 근데 욕심은 있는데 열심히 하기는 싫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욕심은 있는데 욕심을 버리시지 않으실 거라면 그냥 간단합니다. 욕심만큼 뛰시면 됩니다. 1억 이상의 매출을 하시는 분들은 두 마리의 토끼, 자기가 잡을 수 있는 토끼와 잡을 수 없는 토끼를 명확하게 안다가 두 번째였습니다. 바로 세 번째입니다. 네, 소셜미디어를 굉장히 잘 사용한다. 결국에 마케팅을 잘한다. SNS 마케팅의 이용, 이 세 번째입니다. 결국 1억 이상의 매출을 내시는 분들을 보면 지금 사실 생각해 볼까요? 자영업 3년째 접어들었을 때의 폐업률이 80%입니다. 80%. 자그마치 80%예요. 이게 뭐 늘상 듣던 소리라서 뭐 자영업 3년 폐업률 80%라더라. 그런데 이게 3년이면 똑같이 우리가 중학생 3년, 고등학생 3년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한 학년에 한 400명 정도 됐습니다. 400명이 1학년, 2학년, 3학년 올라온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80%면 48, 32. 졸업을 앞두기 전에 400명 중에 320명이 자퇴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이것도 맞는 게, 사장님들 장사한 지 얼마나 되셨나요? 아니면 사장님들이 있는 상권에, 그 상권에 간판이 몇 번이나 바뀌었나요? 지금도 여전히 공사 중인 식당이 한두 개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보통 한 동네에, 한 땡땡 동에 식당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으신가요? 보통 600개가 이상 있어요. 식음료, 카페랑 식당을 합치면 보통 60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럼 한 동네에 식당이 600개가 넘게 있는데 그 중에 맛없는 집이 있을까요? 맛없는 집이 있겠죠. 그거는 사실 장사할 생각이 없는 집입니다. 음식을 파는 집인데 맛이 없다. 그거는 사실 이제 뭐 경쟁 상대도 안 되는 거고요. 600개 중에 대부분은 고만고만하게 맛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지금은 맛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내가 이 매장에서 밥을 맛있게 먹었다고 해도 선택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잊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고 나의 매력을 끊임없이 어필하고 알리지 않으면 내 매장은 잊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SNS 마케팅 종류는 어떤 게 있을까요? 종류는 너무나 많죠. 뭐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 당근마켓 등등 정말 여러 가지 플랫폼이 많습니다. 그 플랫폼 안에서도 인스타그램도 이제 내가 내 퍼스널을 키워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내가 내 브랜드 계정을 키워서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결국 그 계정들을 키워서 DA 광고, 뭐 스폰서 광고를 돌리는 경우도 있을 거고, 유튜브 안에서도 뭐 영상을 촬영할지, 아니면 채널에 광고로 나갈지, 아니면 유튜브에 퍼포먼스 광고를 태울지, 네이버도 플레이스 광고, 블로그, 카페, 파워링크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많죠. 당근마켓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 계정을 만들어서 올릴지, 우리 동네에 바이럴로 할지. 근데 이런 것들을 다 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하나씩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모아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잘하시는 분들은 마케팅을 정말 빠삭하게 압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하는 마케팅 회사가 있으면 맡기기도 하죠. 마케팅이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거고요. 저희 채널에서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좋은 정보들 많이 알려드리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앞으로도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억 이상 매출 내는 사장님들의 꽁꽁 숨기는 그 비밀 3가지를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메타인지입니다. 이제 고객의 니즈 파악을 잘 하고, 우리 매장 내 새끼라고 이렇게 팔을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시선으로 내 매장을 바라보고, 우리 또한 사장이기 전에 소비자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관점에서 내 매장은 정말 선택받을 수 있는 매장인가, 매력적인 매장인가를 판단을 해보는 눈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바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포기할 수 있는 부분은 명백하게 포기하고, 확실하게 내가 잡고 있는 이 토끼에 정말 혼신을 다해서 쏟아서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욕심을 버리든가 욕심만큼 뛰든가. 힘드시면 그냥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만족하고 사시면 됩니다.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가 욕심이 있다면 그냥 열심히 뛰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네, SNS 마케팅의 중요성입니다. 어떤 매장은 선택해서 많이 와서 웨이팅이 걸리는 반면, 어떤 매장은 한 팀도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변별력이 뭘까요? 바로 결국에는 노출이 많이 돼야 됩니다. 이 노출이 되는 SNS 마케팅을 얼마나 잘 활용하냐, 이게 또 하나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이 공부에 대한 중요성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장사라고 하는 것이 정말 공부해야 되고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 분야입니다. 정말 제가 항상 종합예술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요. 사장님들 요즘에 경기도 힘들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힘든 상황만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는 좋은, 잘 될 것들만 생각을 하면서 희망만 바라보면서 저와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정상에서 함께 하하호호 웃으면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응원드리면서 마코장 오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